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영상은 24일 자정점 찍어서 25일 오전 중에 올릴 내용인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희대의 잡범 사기꾼 공익제보자 아닙니다. 김태우의 선거에 김태우는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반문재인으로 다시 한번 나온 놈인데 그 선거에 갑자기 안철수판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오후부터 24일 오후부터 주르륵 나오는 게 민주당이 안철수를 공격하면서 안철수를 총알바지로 써라. 그리고 제가 어제도 안철수 강서구청장 공동선대위원장 또는 명예선대위원장 어제 오후까지는 아마 정리가 안 됐나 본데 안철수가 선대위원장으로 투입됐어요. 그 다음에 정진석 또 그 누구죠? 정진석이 하고 충청도에 그 한 놈 있죠. 그 두 명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거 이러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철수는 할 수 없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나 본데 절대 윤석열 정권의 힘을 실어줘라. 공동정부였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빠져야 됩니다. 김태형은 살짝 띄워주고 빠져야 되는데 제가 분당갑이에요. 분당갑. 2000년도부터 살았으니까 한 23년 사는데요. 과거에는 분당 포럼 같은 데도 많이 참석을 했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접촉을 했고 그랬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분당갑은 지금 김은혜가 끝까지 들어오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분당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 나이든 유지들하고 이야기를 간혹가다 해보면은 잘 안 하는데 간혹가다 해보면은 그 분당의 노인네들은 60대 이상들은 또 50대 후반부터는 그래도 김은혜지, 김은혜가 보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은혜 쪽으로 지금 힘의 추가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철수는 민주당으로부터 왔으니 현재는 그래도 윤석열을 완벽하게 도와주는 보수가 아니지 우파가 아니지 하는 인식이 분당의 노인네들한테 많습니다. 노인네들이에요. 분당은 노인도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도시가 아니라 구도시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판교가 들어오면서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됐는데요. 30, 40, 50대들이 유입됐는데 경선을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고 있죠. 이준석이가 지금 진행하는 유튜버. 제가 작년에 이준석의 축출 과정에서 말씀드렸죠. 이준석은 결국은 유튜브를 할 것이다. 고고TV의 말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유튜브를 하죠. 여의도 재건축조합을 하면서 이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정치판에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문제를 안 다루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정책 문제를 다루겠다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구독자 안 늡니다. 결국은 이준석이가 유튜브를 여는 것은 선동적이고 자극적으로 자기를 선전하며 자기가 살려고 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회수도 나오고 구독자도 좀 늘죠. 이준석이가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도 경희대 가가지고 특강을 하는데 갑자기 경희대 특강하고 안철수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거기 가서 안철수를 조롱해요. 난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이상한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그게 안철수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죠. 얘가 철이 없어요. 정치라는 것이 특히 대권을 노리거나 또 대권 주자들은 정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나
그게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준석이란 이놈은 그거 없어요. 그냥 평론가로 뛰고 패널리스트, 애널리스트로 뛰다가 저는 평론가들을 패널이 아니라 애널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고TV에는 패널입니다. 그걸 뛰면서 저 같은 경우도 정치 한번 바꿔보라 해가지고 30대 중후반이었던 이준석이를 띄워서 당선시켜 줬는데 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롱과 폄하와 희롱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따라다니는 그 팬코는 거의 지금 좌파 진보 커뮤니티 애들하고 피튀기게 싸우면서 잠식이 당해하고 있어요. 2030 남자애들이 특징이 뭐죠? 반팸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서희초 그 여교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거기서 언급이 안 돼요. 팬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준석 얘가 아주 장기술로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하기도 하죠. 분석은 어느 정도 해요. 그런데 큰 그림은 못 읽고 그냥 2030 반패미, PC주의 같은 경우는 좌파나 진보, 극단주의 애들 또는 팬코 무리들이 다 섭취하는 새로운 이념이니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같은 애가 정치를 크려면은 숲을 바라봐야 되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얘는 지가 똑똑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지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애예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면도 있어야죠. 그런데 얘가 끝까지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 거로 먹고 사는 애고 이준석은 또 왜 그 안철수하고 그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안철수가 뭘 자기한테 지금 언급도 안 돼 계속 안철수를 조롱하고 다녀요. 그거 하나로 나는 끝났다고 봐요. 이준석이. 어제 보면은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라는 걸 팬코 애들이 그 짤막짤막한 그게 무조건 이준석을 막 말 한마디 뭔지 하나도 막 숭배하는 커뮤니티예요. 그래 고고TV가 그러잖아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안철수로 하여금 전국적인 강연을 다니며 전국적인 커뮤니티부터 세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커뮤니티도 지금 보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그래 어제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보면은 제가 쌈마이라 그러죠. 쌈마이. 그 장성칠이라는 애 누구한테 들었다 어디서 취재했다 저 용산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들었다 기자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얘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애라 그러고 전체 그림도 먹고 평론가의 자질이 없어요. 장성칠이는. 근데 얘도 이제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나이 찍혔고 또 일반 공중파나 라디오나 또는 유튜브에서 그래도 보수 쪽에서 하나 나와야 되니까 얘가 보수 측이나 그래서 계속 보수 애널리스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향가가 없어요. 얘는 폭로를 하면서 엑스파일만 계속 가내고 윤석열이 무너지니까 더 독하게 이제 붙들고 다니죠. 거의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어제 김준일이라고 있죠. 그 진보 중도층의 그 평론가. 걔는 평론가 정도 돼요. 걔 분석하는 거는 걔도 큰 그림을 못 보나 분석하고 취재는 걔가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걔하고 이준석이하고 장성칠이라는 애가 요새 그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장성칠이가 그러죠. 이준석이라는 애가, 이기인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분당 내에서, 김은혜, 안철수 여론조사를 돌렸다더라. 그러니까 몇 번 돌렸어요. 제가 알기로도. 왜 그러냐면 나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알아요. 김 선생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김은혜 그게 사람이에요? 권력만 추종하고 재산만 추종하는 게 지금 어찌어찌해서 김원혜나 김영이나 비슷해요. 그게 보수라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어리도 없고 정치적인 도덕성도 없는 것이 그게 지금 다시 그 분당을 들어와서 강남 못 가니까 분당 들어서 하냐. 그거 미루면 안 됩니다. 작것입니다. 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장성철이가 얘가 하나만 30분 김은혜하고 안철수하고 여론조사를 30분을 돌리는데 판판이 김은혜가 치더라.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 강남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김은혜가 누구야
윤석열한테 나 분당갑 공천 주세요. 분당갑 가야 돼요. 분당갑이 그래도 내가 거기 도롱령이 아니고 그거 뭐죠? 그 분당갑 서현동에 거기 새마을 연수원 입구에 땅 하나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해결하고 분당에서 제가 소굴익이 있어요. 저 분당갑 주세요 하고 아주 매달린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 안철수 지지자들이 보면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분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고 안철수 지지자. 우리 중장년층에서 안철수 지지자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분당갑 주세요. 그래서 윤석열한테 쪼르고 있던 썰이 있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번 공천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윤석열이가 주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맞으나 김건희가 깊숙이 관계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99.99%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김은혜를 들이박으려 그러고 경선을 붙이려 그럴 텐데 안철수는 경선이 붙자마자 경선 떨어진 다음에 무소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붙자마자 쳐내고 파토를 내버려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걸 보고 정치인 성부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는 벌써 간접적으로 이재명 너 요번에 단식 끝내고 구속 심사 받고 말끔하게 한 다음에 분당갑에서 나랑 붙자. 그런 게 김은혜 오지 말란 소리였어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명예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강서구청장 보선에. 근데 오늘 오후부터 나오는 게 확정이 돼가지고 강서구청장 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우택이하고 정진석이도 공동 선대위원장이라 그러는데 정진석, 정우석은 충청인들이 그거 30% 살아가지고 강서구청에 30% 살아가지고 정진석, 정우택을 투입한다? 그거 소용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곽에서 전체 민심이 윤석열한테 떠나서 윤석열들의 심판 축소판으로 강서구 보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3개월 만에 복권을 시키고 특사를 해가지고 그 강서구 보선을 일어난 책임 원인이 있는 김태우를 다시 박으니까 강서 구민들이 아주 골수 25% 정도의 국힘 널거리들만 제외하고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노리는 게 뭐예요? 강서구 김태우를 다시 공천한 것을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할만하다. 한 5, 6% 진다. 이때까지 그랬죠. 그래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 이제 이재명이가 구속적부심이 들어가고 체포동의안에 가게 되니까 이제 이길만하다. 이재명의 사악하고 악랄한 행태가 나왔고 검찰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이 25일 내일 이제 이재명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든 인용이 안 되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전체 민심이 윤석열한테 이반이 됐다는 거예요. 강서구뿐이 아니라 외곽의 민심이 강서구로 들어가서 강서 구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얼치기 평론가들이 자꾸 그러고 강서구 이 보선도 그러는데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아주 혐오적으로 양당 극당 정치에 질린 국민들은 투표를 안 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강서구청 보선도 그렇고 또는 내년 총선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지형이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서 중도층이 움직였고 2030 여성 남성이 같이 움직여요. 그들이 투표 참여가 점점 늘어지고 못 믿겠다 갈아보자. 6070 꼰대들이 하는 짓을 못 믿겠다 갈아보자는 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선 당시부터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강서 보선도 그렇고 또 내년 총선도 그렇고 투표율이 낮아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낮아도 조금 낮아지고 또 오히려 올라갈지를 몰라. 올라갈 수 있어요.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보선 같은 경우는 보선은 원래 25% 35% 이렇게 뿐이면 투표율이 없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는 직관으로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강서구청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시험 때에 윤석열 정권 심판의 시험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이런 평론을 하는 고고TV도 창피합니다. 이게 뭐라고 강서구청 보선 하나가, 저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한 인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또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인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국민은 짜증이 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심판을 하러 들어가는 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선이고 투표율이 낮을 리가 없어요. 과거의 보선같이. 그래서 국힘의 지금 선거 전략은 널거리만 끌어들여도 25%만 끌어들여도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체 전국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강서 구민들도 움직일 것이며 투표율은 과거 보선과 달리 높아질 것이며 완벽하게 패배하는 구도예요. 국힘과 김태호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 근데 여기서 아우 힘들다 나도 진짜. 그 애널리스트를 보면은 패널인데 애널리라고 그래요. 저는 똥구멍 빠는 놈들. 그 놈들이 하는 거 보면 기가 차. 제대로 말도 못해. 그리고 보수, 참칭 보수라는 또 진보 중도라는 애들도 안철수를 그렇게 싫어해. 그 안철수는 책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결단력과 정치적인 통제력과 정치적인 파악이, 상황 분석이 상당히 약해요. 안철수가.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사람인데 양쪽에서 지금 협공을 당하니 고고TV 혼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모든 언론에서 막 중도 보수 인터넷 신문도 다 때려 지금. 봅시다. 민주당 애들이 그냥 안철수 대 국힘이 아니라 안철수 대 민주당 프레임으로 지금 몰아치워요. 안철수가 총알바지냐 가련하다. 저 윤석열한테 팽당했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는 민주당이며 민주당파며 안철수는 종북주사파며 공산당을 흠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팽당해놓고 안철수를 갖다가 선대위원장으로 또 선대위원장으로 올려서 안철수를 갖다 총알바지를 쓸 것이냐 하고 민주당에 공격이 들어오죠. 전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어. 민주당 놈들이. 근데 이런 걸 안철수 총알바지론을 들어오면서 안철수 대 민주당으로 붙여버리죠. 윤석열과 국힘 제거들은 상대하지 않고 안철수가 중도 확장력이 제일 많아요. 제가 안철수 일부러 띄워준 게 아니고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따지면은 또 오세훈까지 가면은 오세훈은 지금 극우 쪽으로 지금 턴을 해버렸고 그 다음 이준석은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걔 혼자 2030 애들만 그냥 막 물고 빨고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승민은 좌파 진보한테 소구력이 많아요. 그래서 유승민이 나오면은 실제적으로 유승민은 그렇게 표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아직 중도 소구력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웅변한 게 바로 지난 대선에 안철수가 단일화해주면서 안철수 플러스 중도층이 윤석열을 갖다가 한 5%를 지지를 때려줘가지고 윤석열이 당선된 거예요. 따라서 강서구도 결국은 양극당 민주당 세력, 국힘 뜰거지 세력이 붙더라도 중도에서 10%만 움직이면 판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안철수를 갖다가 지금 막 쥐받고 지금 안철수를 갖다가 대입하면서 안철수를 또 죽이는 과정이 들어가죠. 국힘이 이것들은 꽃놀이 패라는 거죠. 요번 강서구청장 건이 패배는 확실하니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도 그 리얼미터하고 19일날 16, 19일날 조사한 거 보니까 민주당 진경훈이라는 놈이 뭐 45% 나오고 김태호라는 놈이 37% 나서 7% 정도 차이가 났죠. 근데 이재명 변수가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는 져요. 근데 안철수가 보면은 이런 정세 분석이나 상황 분석 이런 걸 잘 못해요. 밑에 있는 그 보좌관들은 볼 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가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국힘 이것들이 안철수를 그냥 억지로 밀어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 당신이 수도권 좀 책임을 주고 중도 소구력이 있으니 가달라고 그랬는데 또 안 가면은 또 지랄할 거 아니야. 그죠? 김기현이라는 놈이나 또 윤핵관 놈들이 또 용산에서 그냥 눌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안철수 할 수 없이 가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안철수 대 민주당 이렇게 돼버린 거야.
국힘 존재 가치 없어요, 여러분. 김기현 이놈 존재 가치 없어요. 결국은 안철수를 얼굴로 싸우겠다고 안철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하고 밀어넣었다는 거죠.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저는.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응?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민주당, 여당의 강서구청장 선대위 안철수를 집어넣었다고 그럴싸한 희생양을 삼은 것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씌우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씌우는 윤핵관은 쏙 빠졌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안철수한테 씌우려고 그런다. 총알바지 계획이나 짜는 여당, 심판받을 것이다. 또, 중앙일보는 이런 말을 하죠. 수도권 위기론에 안철수를 등판시켰다. 강서구청장 선대위를 합류하며 안철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솔직히 나 같으면 이거 강력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국힘 윤석열만 제외하고는 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김기현도 진다고 선거를 안 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프레임을 뽑잖아요. 강서구청장 선대위에 합류하면 안철수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럼 지면은 안철수 책임이라는 소리죠. 이기면은 윤석열 책임이라는 소리죠. 윤석열의 공과라는 거죠. 참 처량합니다, 진짜. 그 민주당 애들이 이런 말을 계속해요. 김태형은 명분 없는 출마를 했다. 명분 없죠. 쥐가 찌질르고 쥐가 책임 원인이 있는 놈이 다시 왔으니 귀책 쌓이고 있는 놈이 다시 왔고 이걸 억지로 집어넣으면 국힘과 윤석열은 망했어요. 그리고 김태호라는 놈이 강서에 연고도 없어요. 이거 요번에 강서구청장에 김성태라고 있죠. 그 똘박 새끼. 지금 중앙위 의장을 맡고 있더라. 그 새끼도 그 강서구에서 떨어져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버리는 선거로 취급하고 있다. 안철수를 총알바지로 내세워 사지름 오는 식의 정치를 한다. 정우택이 와도 안 된다. 정진석이 와도 안 된다. 너희가 충청도라 그래서 이길 줄 아느냐? 왜 안철수를 집어넣느냐?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안위가 걱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나 국민의힘은 누군가를 총알바지로 내세워 사지름 오는 식의 정치를 하지 말라. 대통령실을 만족시킬 그럴싸한 희생양으로 낙점된 안철수 의원이 참 처량하다.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고 안철수는 지금 수도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니 안철수가 강서 쉽게 말해 서울 서부 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2번 했고 분당에서 3번 했는데 분당하고 저기 서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철수가 참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상처받는 건 확실하죠. 그러나 미끼를 고고TV가 미끼를 기대를 하기를 적당히 하고 빠지고 다음을 기약하라. 분당에 김은혜가 꼽히는 건 확실하고 그거 지금 그래요. 그쪽이 지금 그 국힘의 대변인이라는 놈 있죠. 김민수죠. 김민수. 그 무식한 새끼야. 분당 을에 나온다는 애. 걔 분당 을에 나오면은 떨어져요. 분당을 100% 떨어집니다. 원래 분당은 분당갑보다 분당 을이 보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 올려가지고 그놈의 새끼가 분당 가깝까? 하니까 분당 가면 김은혜가 해서 못 가. 그러면 성남으로 갈까? 성남은 또 박민식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장성철이 그놈의 말로. 난 성남은 잘 몰라. 박민식이 그놈도 분당갑을 노리고 김은혜도 분당갑을 노리는데 파워게임에서 윤석열의 김건희의 치마 자락을 잡고 있는 김은혜가 더 확률이 많죠. 기존에 거기서 초선도 했고. 이거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정치가 도덕이 무너지고 정치 상도덕이 무너졌다라도 지금까지도 이 지랄들 하는 국힘과 용산과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기가 차다는 겁니다. 안철수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좋아서 그래 내가 탄생시킨 공동정부고 나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현재 현존하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 공동선대위원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주자. 그까지만 해야지. 여기서 말이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총선의 압승을 위한 이게 시검색이 되니 여러분
저를 보고 아니 윤석열을 보고 안철수를 믿어주십시오 하다가 난리 난다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 또 싹 없어진다니까. 몇 프로 안 남은? 적당히 하고 빠져야 돼요 요번에. 참 안철수 신세 참 그렇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게 안철수 대 민주당의 구도로 가냐고요. 안철수가 이길 수 있고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보선이라면 좋죠. 그런데 안철수가 이기더라도 보선에서 이기더라도 이거는 안철수의 그 승리 견인차 역할을 인정 안 해준다니까. 윤석열 주새끼가 국힘 주새끼들이 안철수도 한번 이용해 먹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면은 같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만사 불여턴턴입니다. 사람이 발 한 번 딛고 손 한 번 내밀찍에 전후 좌우 과거 미래를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단칼에 잘라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저요 광서구 보선은 100% 줘요. 100%. 이까지 하겠습니다.